오늘의 주제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공영방송 장악인가.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국감장에서.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전 조금 많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전문 분야. 네. 최민희 의원님. 어제 국감장에서 MBC 박문진 이사 2명의 선임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대표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 장악 따따따따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현 대체하시다가 정권의 꼭두각시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거 왜 안 용기 했어요? 있다. 저는 전혀 동의도 안 하고 또 이효성 위원장을 잘 압니다. 예. 어떤 분인지. 그리고 워낙 신념이 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해서 오신 분이라 누가 뭐 이거 하라 그래서 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소신껏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당은 비상의총을 열었고요. 국감을 전면 보이코트 한 상황입니다. 방송 장악이다. 주장이 근거. 제가 할까요? 예. 그런데 마음껏 아니 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딱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모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18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관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야기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저를 방심위에 제소를 했대요. 5.18? 예, 5.18. 광주 민주화 네네. 네, 운동을 제가 그 하면서. 멘트 중에 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문제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는지 네. 확인하자고. 근데 그것도 아주 짧게 멘트가 지나갔었어요. 방송 중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5.18 전면 재조사가 아니고 유공자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무슨 그게 있는지 한번 공개해달라라고 제가 멘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멘트가 저는 걸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게 문제될 만한. 근데 그걸 진짜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그 부분을 방심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뭐로요? 기사로 뭐로 봤어요. 제소했대요? 그러니까 기사로 봤어요. 기사가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최 의원님 만날 때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계속 잊어먹고 있었는데 잘 까먹으셨어요. 민원연의 활동과 제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제소할 내용일까도 궁금했고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 의원님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보고 내용 없어요 하니까 그거 유튜브에 다 최 의원 유 위원에게 내용 없다고 팩트 공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 진짜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5분 중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하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쪽의 패널들이 계속해서 잘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 나오던 많이 출연하던 패널들 사라졌다 얘기도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많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종진도 떠나고. 네, 많이 사라졌고 또 그분은 하나. 바른정당 입당에서 그렇죠. 뭐 바른정당 입장에 그랬거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도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보도가 줄어들었다. 이쪽 이야기. 예를 딱 들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태극기 집회 쪽 보도는 거의 없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기울어졌다. 방송이 기울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 이미 올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데 자 방송 장악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여러 부분 일례를 봤을 때 방송 부분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만약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을 장악했더라면 이번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투명함을 유지해줘야 되고 공평함과 공정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라졌다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감장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많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니죠. 지금 예. 국감장 얘기 아니고요. 아니, 막 방송 얘기하세요. 장악. 예, 일단 그냥 막 다른 해도 얘기 돼요. 계속 해도 돼. 막 해도 돼요.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뭐 5.18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연에서든 듣는 청자들이든 요즘 뭐 시청자들 누구든지 간에 개인이 다 방통에 제소할 수 있고 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다 할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감장으로 가시죠. 예, 민원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그 다른 패널들 보수 패널들이 다들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들 말고 많이들 네, 안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안 불러요. 안 예, 불러. 예, 네. 실제로 방통위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제소가 들어오고 실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그러군요.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감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 국감장이 MBC 박문진 보궐이사 2명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거기로 쫙 들어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좀 상식선에서 보궐이사 추천권이 전임 내가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래도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의 주장 스스로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주장이신 것 같고 물론 당문지법에 규정이 있죠. 물론 규정이 원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뭐 관례상 우리가 여당 6, 야당 3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예. 관례상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법상에는 그런 관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지요. 법상에는 그냥 없나요? 없습니다. 예, 법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방송통신 네. 예, 인정. 방통위가 그냥 적정한 인사를 선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여야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없애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서 방통위에게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법대로 가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 친다고 할 때 그래도 관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자면 여야 6대 3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쭉 관례였던 거죠. 그러면 여와 야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데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근데 예. 내가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당 몫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없는 아니, 거죠. 억지죠, 억지. 아 근데 예. 뭐 좋은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적폐에 관한 얘기들 하는데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간을 잘라서 그것을 적폐다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하면 안 되고 적폐가 뭔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할 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과 관련해서 한번 적폐가 뭐냐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집권 세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거 적폐 아닌가요? 그 MB 시절에 있었던 적폐죠. 누구니까 지금 예. 누구가 했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느 정당이든지 관계없이 바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뭔가 자기의 코드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하는 것은 적폐다. 이 적폐는 청산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기 네, 계신 동의하고 다음으로 동의할 건데.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네, 동의.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보면은요. 지금 옛날에 박문진 저기 이사가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통위 이사가 있었는데 2명이 여권에서 박문진. 박문진 이사가 예. 예전에 2명이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였는데 임기가 있는데도 그만뒀어요. 그 두 분이 스스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건가요? 자,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 박문진 이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분들이 현 정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계된 제가 꼭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제2기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하자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렇죠. 거기에는 여당 3명, 야당 6명 이렇게 되어져 지금 있죠. 그 얘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에 본인이 야당 시절에 6명이었는데 이 6명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형식 논리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세월호 진상특위 2기에서는 과거에 야권의 목이었던 6명을 지금 여당이 됐는데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거꾸로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자, 거 제가 아닌가요? 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저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잘못된 왜? 말. 아니 저거는 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세월호 특조위원 6명이 그 야당 성향
이다. 틀린 말이에요. 세월호 특조위에는 여야는 추천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3대 6으로. 예.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가족들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추천한 몫을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 쪽을 추천을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 분들은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뭐 이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을 안 해서 구성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세월호 특조위는 가족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다는 여야 말씀드리고요. 숫자가 아니라 아니, 가족 원내에 몫이 예, 있었다. 가족 예. 모임, 하신 가족 말씀을 때문에 확인해 그렇게 된 보셔야 겁니다. 되는데. 아닙니다. 그건 예,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지금 요 말씀. 방심위에서 방통위 방문진에서 네, 제가 그 두 말씀 분의 드리려고. 이사가 그만둔 게 자의냐 아니면 외압이냐? 그건 되게 중요한 그거는 문제죠. 아니 네. 그거 증명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 요거는 듣고 얘기를 하고 잠깐만요. 넘어가야 그 부분은 되는데 제가 지금 기사를 좀 지금요 읽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말씀 지금 아니, 답을 하고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설명 안 아니 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말씀을 얘기해 들으셔야 최민희 돼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기사 읽어주시고.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아, 예. 증거 이야기하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의 2명의 이사가 그만뒀습니다. 누구였었죠? 자유로 예, 그만뒀냐고요. 유의선 이사하고 예. 김모 이사죠. 김완배. 예, 김원배 김원배. 이사 네. 그만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이 그만둔 것이 예.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아니, 이렇게 아니, 주장하시나요? 문재인 아니 정부라는 잠깐만 표현을 그냥 안 답을 썼어요.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네. 그 두 분이 과연 자의로 그만둔 거냐 임기가 그렇게 보장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의냐 그- 타의냐 자,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안 돼요. 팩트를 지금 제가 이게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네. 어떻게 그만둔지 그렇죠. 설명하시고 그거에 제가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겠다니까요. 하시고. 아니, 설명할게요. 그건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죠. 아니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제가 유의선 하겠다고. 김원배 이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 스스로 그만두는 과정에서 틀림없습니까? 지금 틀림없습니다. 지금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올해 파업 중인 내부 구성원들이 그 유의선 김원배 이사에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방송 장악이냐 아니냐는 자의타의 이런 말 쓰시면 곤란하고요. 중요한 건 정권이 압력을 외압을 넣어서 이사가 그만뒀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그런 바가 없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유희선 이사 그만두고 김원배 이사 그만뒀는데 지금 MBC 구성원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다만 알 수가 없고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권력이 문재인 정부가 이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 안 분명하다. 했다. 그건 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정부 세종청사 앞에 예. 세종버스터미널 앞이라고 합니다. 예. MBC 방문진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노조 대전지부 명예현수막이 연휴 기간 내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노조 대전지부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요 방문진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게 붙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기사화된 걸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붙어 있고 또 방문진 이사들의 직장과 교회 등 단체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업무 지정을 초래할 정도로 사퇴 압박 내지 협박을 받았다는 말들이 있었대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본 건데요. 기사에. 네,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의적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데 여기 또 묘하게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 외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도 임기가 남았던 사람들이 예.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자, 일단 여기에만 네. 집중해서 아니 그래서 하셔서. 예. 그 연관성과 함께 하다면 왜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둘까? 멀쩡한 직장을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바쁜가 보죠. 뭐 다른 일이. 그렇죠. 그 그렇게 부분에- 아니 제가 이야기 끝나고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갑자기 줄줄이 사퇴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의문을 던지고 또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낸 사표가 진짜 스스로인지 아니면 노조의 강압 때문인지는 그건 귀를 기울여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그게 그러니까 노조의 잠깐만요. 강압- 이제 그두 분의 잠깐만요. 사퇴 잠깐만요. 이유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효의 최고위원님의 주장은 자, 일단 정부 얘기까지는 안 갔어요. 노조에서 이런 플래카드 들고 구성원과 언론 노조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정권의 외압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관련성 있는지 봐야지. 추정을 제가 여기서 이제 추정이죠.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추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외압이 번 있을 더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오픈을 해서 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아니 밝혀라. 그거는 오픈해서 그것이 알고 밝히세요. 싶다는 토요일 날 밤 밝히시고 12시에요. 네, 그것이 제일 알고 중요한 싶다. 건 이겁니다. 지금 파업 중인 MBC, KBS 내부 구성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가 예. 김광진 의원 발언하시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예,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오늘 그 방청객 모드야. 아니 많이 하셨어 처음에. 여기 그 발언을 몰아드려야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오. 아, 되게 확실하시다. 잘하는 그럼요. 사람한테 밀어주기. 그럼요. 예. 팀 플레이를 잘해야죠. 그래야 여당합니다. 근데 오늘 준비해 왔어. 준비해봤어요. 여튼 그 예. 결국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거는 말씀이신 된 거고, 거고. 다만 그거 추론할 공감이 조금 생긴 것 뿐이다라고 같아요. 하는 것이고요. 예. 그 결국 증거로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노조원들이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었던 그 상황과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일 뿐인 것인데 그것으로 이분들이 사퇴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뭐 국회 앞에도 날마다 1인 시위 하시는 제가 분들이 얘기할게요. 있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유한국당 우리만 앞에도 있는 게 막 아니에요. 당 해산하라고 사퇴하는 분들이 날마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들었다고 우리가 사퇴하고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알겠습니다. 근거로 말할 자, 수는 없죠. 그 변호사님 무슨 잠깐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예. 있기 예, 예. 때문에 청취자분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예, 맞아요. 여당 못한 되잖아요. 김광진 의원이. 네. 자, 9080님, 노조가 정부입니까? 노조는 그 회사의 가족 직원입니다. 자, 오명도님, 비정상적인 방송 환경을 정상적이고 상식과 원칙에 따른 것이 방송 장악인가요? 정준길 변호사님. 예, 저는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아까 제가 적폐라고 지적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구도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적폐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럴 걸로 믿고 싶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문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방통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서둘러 3시간 만에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느냐. 정치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임명하는 것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정치권에서 아주 극명한 대립이 있는 이거를 그렇게 3시간 만에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있냐?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 점을 지적하니까 그다음에 말을 싹 바꿨죠. 여론의 압력을 받았다. 말한 엄청난 압력이라는 것과 여론 압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들어주세요. 엄청난 압력이라고 방통위원장이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시간을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무슨 문건이 오픈된 적이 있었죠.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문건의 내용은 광고 듣고 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직 MBC에서 해직당한 해직 기자들, 해직 방송인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방송 장악 과정에서 막 스케이트장으로 전보받은 PD들 이런 부당 노동행위의 분들의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압박이 심했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 뉴스데스크의 신뢰도가 2007년에 14.7%로 2위였는데요. 2016년에 신뢰도가 5위로 떨어지면서 최근 신뢰도가 3%입니다. 이게 피폐해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지금 파업을 하면서까지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네. 나오는 것이고요. 2008년 MB는 방송 장악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신태섭 이사 강제로 쫓아내고 정현주 사장 강제로 쫓아내고 그리고 MB 방송 특보를 KBS 사장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이게 정권 주도로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방송 장악이고요. 지금은 그 MB 방송 장악으로 피폐해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이 뭐 노조 보고 싸우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논리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논리라는 근데 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그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의 내용을 방송장악 문건. 예, 자, 문건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반민주. 예, 잠깐만 요거만 듣고요. 5894님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 당이 다르다고 의견 싸움하시는데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비해서는 오늘 많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주, 반국민적 언론 적폐의 상징인 MBC, 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사장,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필요성을 언급하고요. 그래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가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벌이는 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 적폐 청산 운동으로 승화해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 설마설마했죠. 저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은데 예. 이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노조가 나서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고준희 YTN 사장은 사퇴했죠. 예. 그리고 MBC 사장과 KBS 사장은 사퇴하지 않으니까 MBC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 MBC 사장 사퇴시키라 하는데 안 하니까 갑자기 결국은 지금처럼 이 두 명을 사퇴시켰는데 두 명 사퇴시키는 과정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심지어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까지 누가 찾아왔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데 교회까지 노조원들이 누가 찾아왔죠, 찾아왔습니다. 노조원들이. 노조원이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이렇게 문건이 이런 나왔냐. 문건이 나와서 노조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예. 해명을 해야지. 아니 우리 민주당 사람이 알겠습니다. 안 갔다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알겠습니다. 되죠. 아니 제가 정관진은 답변하기로 했어요. 그러시겠어요? 예. 양보하시겠어요? 제목을 이제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매도하시는데 이거를 작성한 분은 이거는 뭐 너무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라 작성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노조- 거 작성한 행위는 잘못됐다. 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될 수 있을까?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방송사 노조는 MB 때 방송 장악으로 독립성을 훼손당해서 9년 동안 거리에서 고생한 분들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누가 와서 이거 해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 자기들 생각과 생각을 전략을 정리를 한 만들어 본 건데 MBC 구성원들이 이거대로 할 그런 노조 아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저게 뭐 당의 지도부나 뭐 예. 최고위의 결의사항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당청 간의 어떤 합의 문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 워크숍 할 때 예. 실무 당직 그 보좌진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의원 워크숍의 시기와 그 MBC나 KBS의 파업 시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면 파업이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네.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파업이 유도되고 뭐 했다라고 하는 것도 시기상 좀 맞지 네, 않는 그걸 거죠. 제가 잠깐 또 질문을 드리자면 예. 그래서 묘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나왔던 글과 현실이 비슷할까? 무슨 예언서도 예. 아니고 무슨 신이 예언한 것도 많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게 그리고 정상화라고 생각하기 아니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예. 사람이 정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41%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교통방송에는 김어준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방송을 들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앞서 패널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조금 우리 당에서 듣기에는 또 이쪽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편파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구나. 정봉주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요. 지금요 아니, 두 분이 제가 그 얘기하자고. 가지 아니요, 말씀하시면 가지가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 치는 예를 게 들어 아니고요. 그 패널이 무슨 정치인이라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해가 그래서 되는데 제가 SBS 아까- 기자가 와서 말씀했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아까 안 되죠. 나가시는 기자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사실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아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조금 성명을 보완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자, 요 내용으로 자, 오시죠. 아니, 아니 한마디만 더 그래서 할게요. 방송 정상화 지지 여론은 60% 70%입니다. 예. 자 원래 하던 말씀에 다시 라고 돌아와서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는 예. 그거예요. 어제 2명 선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그쵸, 것이 그 포인트 가야 돼. 네, 그것이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될 권한입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거에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국가 파행이 자유한국당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다시 제가 그러면 흥분들 하지 이렇게 마시고 물어볼게요. 지금 정 변호사님 흥분들 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수 우당탕탕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정확하게 걸러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깔끔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자유한국당이 깜짝이야. 네. 추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시냐?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을 그러니까 잘못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되게 지역적인 거고요. 예. 앞에 자녀 임기가 남았던 두 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깜빡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둘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유하실 갑자기 때 조용히 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짧게 그만두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거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고요. 예. 방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예.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기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서의 그건 주장과 이미 한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쪽으로 그러지 가지 않아서 마시죠. 그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져.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일관된 합리적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어디서는 이런 입장 어디서는 저런 입장 그래서 취해서는 안 아니 된다. 제가 말을 알겠습니다. 끊을 자,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 세월호 국조위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추천해서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5개월에 걸쳐서 한 분 그만두고 또 그만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압에 의해서 그만뒀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사가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가 2명이 그만두시면 2명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 2명은 누가 채우냐? 방통위가 채웁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의논해서 2명을 선정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거를 그 자유한국당이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법대로 다 하게 되면 방통위 구조가 여야 3대2 비율입니다. 방통위가. 방통위가 여당 3명 추천, 야당 2명 추천. 2명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의결로 하게 되면 여당 의원이 9명 하게 여당 추천이 9명이 될 수도 있는 여당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불리합니다.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초에 이 방송법 논의를 하면서 왜 9명인데 6대 3으로 했냐? 그거는 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본적인 방송법의 정신과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든 법안이에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것이 보이콧까지 할 사안이냐 주제 넘어갑니다. 구성원들은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뭐 파업을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 정상화돼야지만이 이후의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 2명이 사표를 하고 지금 새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예. 각 구성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러면 노조에서 그렇게 예. 누군가에게 정말로 계속 가서 피켓시를 한다거나 만약에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그럼 어떤 아닙니다.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이거 네. 그러면 저는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왜 문제라고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하고 싶은 되게 게 위험스러운 예. 진짜 네, 그건 그쪽이 위험한 위험하신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집회 사회에서- 결사의 자유가 있는 맞아요. 거고 자기 태극기 의사를 집회도 표현할 수 하잖아요, 있는 계속. 자유가 그러면-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 아니, 하시는 교회까지 분들 찾아오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지금도 봉화에 그렇잖아요. 가서 앞에서 막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되고 노조가 합법적으로 노조가 이렇게 이사들에게 의사표명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건 안 되고 이거는 저는 다 보장돼야 혹시 된다고 종교가 계신지 생각해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요일 날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본인이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사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정당한 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박까지 아니, 갈 수 그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잠깐만 얘기 가족들에 좀 아니, 관해서도 잠깐만요. 이런저런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제 가족들에 불안해하는 대해서 어떻게 아니, 했습니까? 신문 언론 지금 보도 자꾸 기사를 있지도 않은 보세요. 거를 이 언론-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언론 됩니다. 기사를 언론 보십시오. 기사에 가족들에게 협박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가족들이 없어요. 불안해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유 그런 제가 식으로 좀 이따 따지면은요. 보내드릴게요. 우리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두 분이 그만둔 거를 마치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분들이 사퇴하면서 아니, 의원의 사퇴하는데 의사를 표명할 때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퇴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무슨 비슷한 안 말씀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한 분은 없는 말을 건강상의 이유로 하십니까? 사퇴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니에요, 한 아니에요. 분은
아닙니다. 관련자들이 확인해 보시죠. 노조원이나 이 확인해 보시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피폐해지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퇴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정상 이거 제가 한 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무슨 나가세요, 얘기냐면 근데? 못 가요. 죄송해요. 근데요. 그 두 분께서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사퇴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두 분은 지금 김광진 의원 말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퇴하신 것에 누가 영향을 줬느냐를 얘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가가 정부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가 노조일 때 혹은 친구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 권력 치지 마세요. 예. 자꾸 들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압력을 넣어서 두 이사를 사퇴하게 했을 때 그게 방송 장악이고 예. 예를 들면 노조가 사퇴를 하라고 요구해서 그게 압력이 돼서 사퇴했다. 그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게 예. 어디 있습니까? 노조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니까? 아니 최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노조가 진짜 하는 건지 아까 나왔던 문건대로 정부가 연관된 건지 우리는 알고 그리고 싶다는 또 거예요. 아까 또 살짝 바꾸시네. 아니, 아까 살짝 그 문건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 그 문건이 그거는 아니라는 민주당의 것도. 실무자의 문건이지. 실무자의 정부의 문건이 왜 문건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맞춰요. 저는, 아니 근데 그대로 저는 하고 가치 있잖아, 중립적으로 지금. 살짝 끼어들면 제가 전략 사이드에 정치하면서 수십 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략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문건을 그런 만드는데 문건은 다종다기하게 나와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걸 그럼 변호할 이 얘기만 할게요. 변호하려는 자,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사건이 진행해서 지금 뭐 두 사건? 명이 아니 이 진행 상황에서 두 명이 뭐 어떻게 되네 이거는 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과정인데. 그거 그것 중요하다고 때문에 하셨잖아요. 결론은 그랬습니까? 뭐냐? 자, 국감 파행.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불신임이 상정됐는데 불신임이 처리될 것이냐. 그다음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처리될 것이냐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 여권이나 또는 그 노조가 보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MBC와 KBS가 그나마 공영방송을 했거든요. 예. 두 개가 눈에 가시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C에 있는 김장겸 존중해 주세요. 웃지 마세요. 김장겸 사장을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해임을 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박문진을 움직여야 되는데 박문진은 또 고영주 이사장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한다. 이사장을 바꿔서 이사를 예. 두 명을 바꿔서 두 명이 꼭 본인들은 사퇴할 의사가 없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하는 상황이 돼서 두 명을 넣어서 아이고, 되는데 변호사님.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예. 지금 자꾸 뭐 예,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너무 아니, 길어서. 마지막 가기 결론 예. 정부가 민주당이 관여하느냐 안 했냐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불신임안은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도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 자,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과 이게 객관적으로 방송 장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 드리고. 예, 그리고 저는 그 문건 만든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조 종사자들 내부 구성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유한국당도 이사 구성에서 손 떼고 정부도 민주당도 박문진 이사 구성에서 손 떼라. 이게 가장 강력한 자기들의 요구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겠다. 구성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방통위가 이사 임명해라. 그리고 사장 임명에도 정치권 다 손 떼라.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니, 자 이제 2대 네. 운동장이 기울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저도 그 이러다 다시 가, 말에 진짜. 예. 정말 공감해요. 예. 그 법대로 해라. 그리고 그게 손대라.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에서 왜 이런 우려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 10월 17일 날 이제 오전 최민희 의원 없으니까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할 거야. 10월 17일 날 오전 11시 20분에 무슨 재판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MBC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 재판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 재판의 연장에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 근데. 저한테 그건 묻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물어본 거야. 예. 진행 중인 재판 얘기는 우리가 예. 하게 되는 거 그거 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연달아 탁탁탁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믿고 보는 MBC가 지금 방송 장악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고영주 이사장과 그리고 MBC 사장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해임시키기 위해서 방문진을 갖다가 장악하는 거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사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 합리적인 추측해보자고요. 예. 갑자기 그만뒀다. 그분 두 분이 여당 추천위원이시잖아요. 당시의 여당 당시의 추천, 여당. 그렇죠. 예, 예. 자유한국당 추천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입장을 좀 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외압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이제 본인 당사자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망했다라고 사퇴했다라고 한 건데 예. 그분들은 하지도 않는 말이고 입장표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광진은 센데. TV조선에 네. TV조선에 2017년 10월 18일 날 나온 기사. 2017년 10월 18일 날. 오후 10일 전이네요. 9시 18분에 자 박문진 김원배 이사 사이 외부 압박 심의 고통. 예. 뉴스 TV 기사예요. 조선이요? 네, 네, 뉴스 뉴스 기사예요. 기사예요. 다 맞는 건가요? 뭐 그 뉴스 말씀하신- 기사는 무슨 코멘트에 근거한 겁니까? 여기 그대로 보세요. 예. 뭐. 지금 있는 거 기사 아니 그대로예요. 뭐 저기 뭐야 자꾸 그 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김원배 아니, 이사가 그러니까 사임하면서 여쭤보세요. TV조선 그분이 기자에게 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말했어요? 김원배 아니면 이사가- 기자의 추측입니까? 아니 김원배 이사가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보세요. 김 이사는 동료 이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MBC 노조 등에서 받은 사퇴 압박 때문에 노조 등에서. 가족들까지 고통스러워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전해집니다. 정확해 주세요. 예. 노조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송 장악입니까? 다시 좀 예.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아니 그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안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노조가 했다고 우리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내용 얘기하면 이제 다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누가 그 말을 각 분이 믿겠어요. 돌아가시면서 30초씩 정리 발언. 네, 그럼 저부터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초 정확하게 의원님 지켜주셔야 말씀대로 저희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진짜 협박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면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거 손 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방송, 공정한 방송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켜주셨어. 30초.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불신임한 처리와 MBC 김장겸 이사장 해임한 처리로 나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야 이거 노조가 한 거지 우리 정부랑 우리 당이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웬일에 10초 빼줬어. 김광진 의원님. 혼자 써도 잘한다. 김광진. 예, 이번 두 분의 보궐과 관련해서도 예.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관여조차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하는 행위, 뭐 촛불 집회를 하든 노조가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오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뭐 지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벗어나시는 것이 옳겠다. 그분들은 각자 자유의사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정부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미리 가셨고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안 돼. 시간 끝났어요 이제. 하는 것도 좀 없애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서 방통위에게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법대로 가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 친다고 할 때 그래도 관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자면 여야 6대 3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쭉 관례였던 거죠. 그러면 여와 야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데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근데 내가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당 몫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없는 아니, 거죠. 억지죠, 억지. 아니 근데 예. 뭐 좋은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적폐에 관한 얘기들 하는데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간을 잘라서 그것을 적폐다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하면 안 되고 적폐가 뭔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할 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과 관련해서 한번 적폐가 뭐냐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집권 세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거 적폐 아닌가요? 그 MB 시절에 있었던 적폐죠. 그러니까 지금 예. 누구가 했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느 정당이든지 관계없이 바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뭔가 자기의 코드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하는 것은 적폐다. 이 적폐는 청산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기 네, 계신 동의하고 다음으로 동의할 건데.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갈게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쪽의 패널들이 계속해서 잘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 나오던 많이 출연하던 패널들 사라졌다 얘기도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많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종진도 떠나고. 네, 많이 사라졌고 또 그분은 하나. 바른정당 입당에서 그렇죠. 뭐 바른정당 입당했죠. 그랬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도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보도가 줄어들었다 이쪽 이야기. 예를 딱 들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태극기 집회 쪽 보도는 거의 없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기울어졌다, 방송이 기울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 이미 올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런데 자 방송 장악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여러 부분 일례를 봤을 때 방송 부분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만약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을 장악했더라면 이번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투명함을 유지해줘야 되고 공평함과 공정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라졌다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감장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많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니죠. 지금 예. 국감장 얘기 아니고요. 아니, 막 방송 얘기하세요. 장악. 예, 일단 그냥 막 다른 해도 얘기 돼요. 계속 해도 돼. 막 해도 돼요.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뭐 5.18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연에서든 듣는 청자들이든 요즘 뭐 시청자들 누구든지 간에 괜히 다 방통에 제소할 수 있고 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다 할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감장으로 가시죠. 예, 민원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그 다른 패널들 보수 패널들이 다들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들 말고 많이들 네, 안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안 불러요. 안 예, 불러. 예, 네. 실제로 방통위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제소가 들어오고 실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감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 국감장이 MBC 박문진 보궐이사 2명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포인트로 그렇습니다. 거기로 쫙 들어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좀 상식선에서 보궐이사 추천권이 전임 내가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래도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의 주장 스스로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주장이신 것 같고 물론 방문지법에 규정이 있죠. 물론 규정이 원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뭐 관례상 우리가 여당 6, 야당 3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예. 관례상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법상에는 그런 관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지요. 법상에는 그냥 없나요? 없습니다. 예, 법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법에는 방송통신 없어요. 네. 예, 인정. 방통위가 그냥 적정한 인사를 선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원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여야 추천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공영방송 장악인가. 그렇죠? 이런-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국감장에서.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전 조금 많이 잘못된 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전문 분야. 네. 최민희 의원님. 어제 국감장에서 MBC 박문진 이사 2명의 선임과 물 두고. 관련하여 어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대표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 장악 따따따따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현 정권의 대체하시다가 꼭두각시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거 왜 안 용기 했어요? 있다. 저는 전혀 동의도 안 하고 또 이효성 위원장을 잘 압니다. 예. 어떤 분인지. 그리고 워낙 신념이 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해서 오신 분이라 누가 뭐 이거 하라 그래서 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소신껏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당은 비상의총을 열었고요. 국감을 전면 보이콧한 상황입니다. 방송 장악이다. 주장의 근거. 제가 할까요? 예. 그런데 마음껏 아니 하세요. 지금 예. 제가 이제 저는
딱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18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관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야기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저를 방심위에 제소를 했대요. 5.18 예, 5.18. 광주 민주화 네네. 관련 네, 제가 그 관련해서. 멘트 유공자 중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유공자에 대한 그거 내용을 문제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는지 네. 확인하자고. 근데 아. 그것도 아주 짧게 멘트가 지나갔었어요. 방송 중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5.18 전면 재조사가 아니고 유공자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왜 오호.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무슨 그게 있는지 한번 공개해 달라라고 제가 멘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멘트가 저는 걸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게 문제될 만한. 근데 그걸 진짜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그 부분을 방심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뭐를요? 기사로 뭐를 봤어요. 제소했대요? 그러니까 기사로 봤어요. 기사가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최 의원님 만날 때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계속 잊어먹고 있었는데 잘 까먹으셨어요. 민원연의 활동과 제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제소할 내용일까도 궁금했고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 의원님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보고 내용 없어요 하니까 그거 유튜브에 다 최 의원 유 위원에게 내용 없다고 팩트 공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 진짜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5분 중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